그래서 이 전체주의 기원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인간의 모습, 인간 군상의 모습을 아렌트는 분석을 해요. 하지만 여기서 끝났으면 이제 그 아렌트가 지금처럼 칭송받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아렌트는 이 끝바닥에서 모든 끝을 보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를 해요. 그게 바로 이제 인간의 조건으로 이어지는 건데요. 인간의 조건을 하기 전에 이 전체주의는 필연적으로 붕괴될 수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했죠? 변화해서. 변화한다는 건 무엇 때문에 변화한다는 걸까요? 여기서? 길들여지지 않는 새로운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기 때문에. A 플러스. 안 됩니다. A가 안 됩니다. 아기가 태어나는 거야. 아기가 태어난다는 거는 이 아기에게는 이 전체주의의 논리가 아직 적용이 되지 않았죠. 그리고 본질적으로 우리 태어나면 어떻게 제 애를만 봐도 알잖아요. 말 듣나 안 듣죠. 그렇죠. 사실은 이러한 새로운 생명, 우리는 아렌트는 삶의 의미를 이러한 탄생, 태어나는 것에서 찾았어요. 그리고 이 탄생이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어떤 생물학적 탄생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지만은 단순하게 그런 생물학적 탄생만을 의미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아렌트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희망을 발견하면서 인간의 조건으로 이어집니다. 인간의 조건, 이 전체주의 기원 마지막 부분만 읽고 바로 넘어갈게요. 거기서 이제 아렌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작은 그것이 역사적 사건이 되기 전에 인간이 가진 최상의 능력이었다. 5번째 페이지네요. 정치적으로 시작은 인간의 자유와 동일한 것이다. 시작이 있기 위해 인간이 창조되었다고 한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했다. 새로운 탄생이 이 시작을 보장한다. 실제로 모든 인간이 시작이다. 라고 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렌트는 인간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본질이고 그것이 최상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렌트는 그래서 이 자유라고 하는 거, 새롭게 태어나서 얻는 그런 자유가 인간의 본질이고 이 자유라고 하는 거는 정치적 자유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정치적 자유라고 했는데 아렌트가 말하는 정치는 공적 영역에서 행위를 하는 모든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렌트는 이 정치의 본질을 고대 그리스 폴리스에서 찾았어요. 아렌트는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으로 구분을 했어요. 이 부분은 분명히 대립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적 영역의 대표적인 예시는 가족이죠. 그렇죠? 이 가족 같은 경우에는 욕구와 필요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지배 형식은 전제 정치라고 했어요. 굉장히 가부장적인 그런 부분이 예전에 더 했겠죠. 물론 지금은 많이 그런 부분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이 가정에서 사적 영역, 가정에서 지배하는 원칙, 이게 돌아가는 원칙은 필연적이에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가족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는 어떤 논리성도 없죠, 사실은. 그냥 필연적으로 혈연으로 맺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고, 사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도 아주 지극히 사적인 감정이고 이거는 결코 정치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렌트는 사랑을 사적인 감정으로, 사적인 영역으로 분류를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적, 공적 어떤 게 더 대립돼가지고 더 높다, 낮다 그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히 둘은 구분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적인 부분과 공적인 부분을 구분하는 것은 바로 이 행위의 가능성이에요. 아렌트가 말한 행위는 이제 노동, 작업, 행위를 분류를 해서 인간의 활동으로서 노동과 작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기 만족, 뭐 아니면 자기가 해야 하니까 이런 사적 영역의 행위 것으로 간주했지만, 실제로 적용을 해볼게요. 우리가 여기서 일을 하고 어떤 걸 만드는 작업을 하고 하는 거는 나 스스로 할 수 없죠. 하지만은 이 행위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나를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 둘 사이의 관계, 다수의 사이 관계에서만 성립할 수 있는 거예요. 나 혼자 못하는 거예요. 행위라고 하는 건 대표적인 게 바로 말이었어요. 나 스스로 대화를 한다는 게 성립이 되나요? 그쵸? 설령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자아라고 해도 그 자아도 나와 지금 다른 타인이라는 게
그 의미가 되는 거죠. 어쨌든 이 행위라고 하는 거는 타인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타인 같은 경우에는 자유롭고 나와 동등한 평등 상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트가 이야기했던 정치는 이런 행위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아리스트의 정치는 아까 제가 설명 한번 했었죠. 아리스트의 정치는 이런 되게 넓은 범위, 내가 다른 사람과 말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을 하고 합의를 하는 과정이 정치라고 했었는데, 이 아렌트는 정치라는 거는 결국 개인의 정체성을 공헌을 하는 행위라고 했어요. 내가 누구인지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정치적 행위, 어떤 공적 행위의 본질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렌트에게 공적이라는 얘기는 공론이라는 의미였고, 정치적이라는 의미였고, 결국 이거는 정치적인 의미였고, 결국 이게 인간의 본성이었다는 거죠. 쭉 넘어가서. 그래서 아리스트가 꿈꿨던 부분은 유소노미아라는 그리스 문화였어요. 계속 아리스트는 이런 정치, 현대의 정치, 근대의 정치, 아니면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정치의 형태는 이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이 너무 경계가 불분명했다. 사적 영역은 내가 생존하고 밥 먹고 사는 거예요. 흔히 말해서 경제적인 부분, 아니 나의 지긋한 사생활. 그리고 공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다른 사람과 합의를 하는 그런 정치적인 영역이 공적인 영역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지금 사실 어떤 정치적인 논의라고 하면은 뭐 기본소득을 누구에게 얼마큼 줄 것이냐, 이런 경제적 논의가 사실 정치적 논의이죠. 분명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했지만은 그 부분이 온전히 다 정치라고, 그게 정치의 전부가 될 수는 없다라고 아리스트는 계속 강조를 해요. 아리스트가 강조한 이소노미아는 무엇이냐? 이거는 그리스어로 평등이라는 뜻인데, 이것의 자세한 뜻은 지배할지도 지배받지도 않는 상태를 의미해요. 그 누구도 지배 관계가 없는 상태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소노미아는 이제 다시 말해서 법적, 공적 활동을 내가 동등하게 주장할 수 있는 자유예요. 자유이지만 동등해야 돼. 자유와 평등이 하나에 담긴 용어가 바로 이소노미아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소노미아는 나중에 이제 공화주의라는 것까지 이어지는데, 이 부분은 생략을 설명을 하는데, 요즘에도 많은 논의가 나와요. 도대체 공화주의와 민주주의의 차이는 뭐냐? 대한민국은 뭐예요? 교수님, 그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아, 또 있나요? 공화주의는 다음 시간에. 네? 어쨌든 갔어? 공화주의는 다음으로 넘어가고, 버릇없다. 어쨌든 아렌트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아렌트는. 인간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런 극복을 하기 위해서 인간의 본질을 찾아야 되고, 인간의 조건이란 무엇인지, 그래서 인간의 본질이라는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면서 아렌트는 이 책의 처음과 끝을 탄생성이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탄생성이라고 하는 거는 아렌트가 적어놓은 것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인간으로서 누군가의 시작 이전에는 아무도 아닌 자가 존재했으며, 이는 누군가와 대립되는 것으로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인간은 각자가 탄생함을 근거로 시작, 그러면서 세계로 새로 온 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시작하는 자발적 능력을 지니며, 그래서 시작하는 자가 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뭔 뜻인지 잘 모르겠죠? 그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를 생각을 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아무도 아닌 자라고 하는 거는 그 누구에게도 의미가 없는 존재, 실존하지 않는 존재, 굉장히 피상적이고 추상적인 존재. 하지만 내가 누군가가 된다라는 거는 무엇으로서 내가 의미를 찾았고 그런 주체가 됐다라는 거죠. 인간은 어떤 태어난 탄생 그 자체로 해서 그 순간 누군가가 되고, 그 누군가가 되려면은 나 혼자 존재해서는 안 되겠죠. 내가 의미를 부여하려면 누가 필요할까요? 다른 사람이, 타인이 필요합니다. 그걸 상정을 했기 때문에 아렌트는 진정한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타인에 상정해야 되고, 결국에는 가장 자유로운 사람,
가장 공적인 사람, 가장 정치적인 사람이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이제 마무리 지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아르헨티의 사상을 한번 보았고요. 한 번 더 읽어보시고 다음번에는 아르헨티가 이야기했던 뭐 탄생성, 그다음에 아르헨티가 꿈꿨던 이런 공동체 이런 부분이 교실과 연관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개념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